네, 반갑습니다. 브리가부지입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이크 매니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영상인데요. 바로 두가티 파니갈레 V4S입니다. 레고사는 해년마다 바이크를 발매를 해주는데 작년에는 1대5 스케일의 야마하 MT10이 발매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죠. 물론 네이키드 바이크라 호불호가 좀 있었지만 이번 두가티 파니갈레는 페어링의 디자인이나 강렬한 레드 색감과 함께 조립하는 이 완성도도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1대5 스케일의 바이크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박스의 아트를 살펴보면 중앙 그라데이션으로 제품을 강조했고요. 뒷면에는 차량의 재원이나 기어 변속과 기능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박스 안에는 비닐 패키징으로 되어 있고요. 넘버링은 12번까지 있습니다. 타이어의 트레드는 기존과 같은 디자인이고요. 앞뒤 타이어의 폭은 달라요. 휠은 기존 제품과 같은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쇼업쇼보는 올린즈 쇼업쇼보로 나타내주려고 금색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MT10과 같은 브릭이에요. 윈드실드는 종이 패키징으로 되어 있는데 BMW 1000RR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설명서 패키징은 빈티지스럽게 기존보다는 더 예쁜 것 같아요. 뜯는 방식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커버가 자주 나오면 좋겠어요. 스티커는 한 장이고요. 명패도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서를 볼게요. 첫 장은 실제 바이크와 나란히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음 장은 두가티 성능과 디자인의 장점들을 레고 테크닉 디자인들이 감동을 재현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장은 변함없는 디자인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 장은 1988년부터 두가티의 변화에 대해서 시대순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진짜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장은 레고 제품의 특징과 함께 두가티 팀과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장에는 브릭 품번이 있고요.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기어부를 만들어줍니다. 우선 기어부의 하우징을 먼저 만들어주는데 체인을 벌써 만들어서 결착을 시켜줘요. 그리고 체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브릭을 장착을 해줍니다. 이제 기어들을 하나씩 장착을 하는데 길다란 엑셀은 시프트 포크가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시프트 포크도 장착을 해줍니다. 이 모듈은 드럼 셀렉터인데요. 여기에서 단수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상단의 F가 위쪽으로 와야 되고 반대쪽 F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어부에 장착을 하고 반대쪽 하우징도 장착을 해주고 엑셀로 고정하면 됩니다. 기어 변속은 시프트 포크가 드라이브 링을 이동시켜서 기어에 맞물리도록 해주는 원리예요. 이제 하우징의 중앙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사각 프레임 안쪽에 넣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 고무줄은 기어 변속을 할 때 시프터의 보건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요. 피스톤을 움직이기 위한 크랭크 디스크 브릭을 장착하는데 엑셀의 양쪽으로 한 개씩 장착을 해줘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크랭크 디스크 브릭이 피스톤을 상하 운동시켜주죠. 완성된 모듈은 메인 프레임에 고정을 시키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나머지도 고정을 해줄게요. 이제 기어 페달 브릭도 장착을 하고 몇 가지 브릭들을 장착해줘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난 뒤에요. 시트 프레임을 장착하면 첫 번째 단계는 마무리가 되는데 기어부가 잘 작동이 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중립은 하늘색 기어가 멈춰 있고요. 1단은 파란색 기어가 빨리 움직이죠. 그리고 2단은 좀 더 속도가 늦춰졌고 3단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중립에서는 살짝 기어가 움직이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피스톤을 넣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엔진과 스탠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모듈에서 빨간색 라인이 실린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피스톤을 넣는데 피스톤은 헤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마이크 브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크랭크 디스크 브릭에 장착을 해주면 돼요. 반대쪽에도 장착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브릭이 피스톤 블록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체인을 움직이면 아주 경쾌하게 움직이죠. 이제 실린더 블록을 실린더에 넣어주고 양쪽에 브릭으로 장착을 해줍니다. 매니폴드도 만들어 주었어요. 실린더 블록 장착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모듈은 스탠드인데 간단하게 조립이 되고 장착하는 부분은 MT10보다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어 서스펜션 모듈과 바이크의 바디 패널을 만들어 주는데요. 리어 쪽은 모노쇼크 타입이라서 이렇게 9L 타입의 쇼업쇼버가 장착되고요. 양쪽에 프레임을 장착하면서 모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장착은 우선 체인을 뒤로 빼고 길다란 엑셀로 메인 프레임과 결착을 해주면 돼요. 연결은 잘 되었죠. 이제 스티어링 헤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프레임에서 계속 브릭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 모듈이 스티어링 헤드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이드 카울을 장착해 주는데 빔에 고정을 시키고 스패너를 위쪽으로 올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날개 브릭을 사용해서 카울을 연장시켜주면 이렇게 앞쪽에 움푹 파인 모습이 보이죠.
라지에이터와 오일 쿨러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이곳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듈은 클러치 커버 모듈인데요. 이렇게 쉽게 엑셀에 끼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돼요. 자, 네 번째 단계는 프론트와 리어 쪽에 쇼급쇼버와 바퀴를 장착하는데요. 이 모듈은 스윙암을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 모듈인데 프레임에 장착을 하고 쇼급쇼버를 위로 올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시 프론트로 와서 카울을 장착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계속 붙여주는데요. 생각보다 작은 브릭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쇼급쇼버를 장착하기 위해서 모듈을 고정을 하고 바이크에서는 트리플 클램프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론트 쇼급쇼버는 듀얼쇼크 타입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시킨 다음에 그대로 클램프 브릭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뒷바퀴는 디스크를 장착한 엑셀에 바퀴를 끼워주고 반대쪽에는 기어를 넣어줄게요. 이제 체인을 걸치고 바퀴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앞바퀴도 같은 방법이고요. 디스크에 핀을 결착하고 바퀴를 장착하는 방식인데 완성된 모듈은 서스펜션에 그대로 결착하면 돼요. 이제 뒷바퀴 휀더 모듈을 장착을 하면 되고요. 이 모듈은 스윙암을 장착하는 프레임인데 브레이크 라인을 연결하고 스윙암을 부착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모듈은 차량에 장착하면 되고요. 라인도 고정을 시켜줘요. 반대쪽도 스윙암을 만들어주면 네 번째 단계도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시 기어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지금이 1단이고요. 지금이 중립인데 피스톤이 계속 움직이죠. 손으로 바퀴를 굴려보면 기어가 조금씩 회전하는 게 보이시죠? 자, 다시 내리면 1단, 올리면 중립, 다시 올리면 2단이고요. 다시 올리면 3단입니다. 더 안 올라가요. 이렇게 구동 중에서도 기어 변속이 아주 잘 되는데 중국 브릭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기어 변속을 하면 기어가 갈리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레고 제품은 아주 잘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바이크의 외부 파츠들을 장착하면서 완성을 하면 되는데요. 앞바퀴 휀더 모듈을 장착하고 상단에 회색의 패널도 장착을 해줍니다. 이 모듈도 시트 아래쪽에 장착을 하고요. 시트 주위에 모듈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는 검정색 모듈로 시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사이드 카울은 간단하게 조립을 하고 양쪽으로 장착을 하면 됩니다. 계기판 모듈도 앞쪽에 장착을 하고요. 길다란 사이드 하부 카울도 중앙에 고정을 시키고 한쪽은 사이드에 고정을 시키면서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제 프론트 카울을 만들어 주는데요. 계속해서 작은 모듈들을 붙여 나가면 돼요. 윈드실드도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고 이 모듈도 사이드 카울인데 엑셀에 그대로 끼워주고 다시 프론트 카울 하부를 장착하면 프론트도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핸들도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오일 탱크 쪽에 모듈을 장착해주면 바이크는 마무리가 되고요. 킥스탠드와 명패를 부착하기 위한 스터드도 붙여주고 명패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부착하면 바이크는 완성이 됩니다.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바이크의 특징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조립하면서 기계적인 부분이나 페어링의 디자인이 아주 만족스러웠거든요. 이 제품은 단독 전시만 해도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6 스케일의 두가티와 함께 있을 때도 확실히 더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웅장함이 느껴지죠. 조립의 난이도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첫 테크닉으로도 이런 대형 바이크를 조립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5 스케일의 바이크 세대 중에서 가장 먼저 조립을 해본다면 당연히 두가티 파니갈레이죠. 기어부는 MT10과 비슷하지만 엔진을 만드는 과정이나 피스톤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만들고 복잡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서 아주 편하게 조립할 수 있었어요. 바이크의 기능은 거의 없는데 쇼급쇼버도 경쾌하게 작동이 잘 되고요. 킥스탠드로 세워서 전시도 가능하지만 명패와 함께 전시를 하겠죠. 바이크는 군데군데 실제 바이크와 비슷하게 구현을 했는데요. 올린지 전자식 서스펜션이나 계기판과 페어링의 디자인도 아주 잘 만들어졌죠. 다만 기어부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누가 봐도 레고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어 변속을 하고 피스톤의 움직임을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커는 브릭 색깔과 같아서 크게 이질감은 없고 스티커가 없는 바이크도 깔끔하지만 붙여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은 279,900원인데요. 바이크 매니아 분들에게는 가격 상관없이 구매해서 조립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크닉이 처음이거나 20만원대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할인할 때 구매해서 조립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